샨사댐은 양쯔강 중상류인 후베이성의 세협각을 잇는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199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 완성된 이 댐은 최대 저수량은 390억 톤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수력발전소로서 일일 전기 생산량은 1800만 kW입니다. 댐 건설 계획 당시 중국 정부가 이 거대한 인공호에 거는 기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샨사댐은 에너지 부족, 홍수 물류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댐이 완공되기 전 2007년 가을부터 중국 과학자들은 샨사댐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각종 전염병을 창궐시키며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환경 문제를 일으켜 양쯔강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짧은 생각으로 인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장쩌민이 공산당 서기로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월성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샨사댐이 이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기상이변과 기한현상과 중국 공산당 운명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샨사댐은 댐 자체의 무게는 물론 댐에 저장된 물 하중으로 지구 자전 속도와 지구 자전 축의 경사, 중력장 모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자연을 역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세워졌으므로 이제 자연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 아무리 독한 중국 공산당일지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댐을 폭파할 수도 없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을 뿐 이젠 아무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댐 건설 당시 공산당의 서슬이 시뻘했던 시절이라 어느 누구도 샨사댐이 안고 갈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시 중국의 수리학자인 항왈리는 92년부터 목숨을 걸고 세 차례에 걸쳐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삼엽댐이 불러올 12가지 환경 재앙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강 하류는 물이 말라 뚝이 없어진다였고, 두 번째는 항운의 시장이 생긴다며, 세 번째는 이주 문제, 네 번째는 퇴적물 문제, 다섯 번째는 수질 악화, 여섯 번째는 발전량 부족, 일곱 번째는 이상기후, 여덟 번째는 지진 빈발, 아홉 번째는 흡혈증 발생, 열 번째는 자연 생태 악화, 11번째는 상류 지역의 수재 문제 발생, 12번째는 삼엽댐은 결국 철거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현재 이 중 11개가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12번째 철거에 대한 예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댐이 건설한 이후 항완리 생각과 예언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이 곧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샨사댐의 여유가 11m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홍수가 당분간 더 지속된다면 댐은 물이 넘쳐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따라서 중국의 운명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운명도 끝장이 날지도 모릅니다. 황할리의 예언은 댐이 철거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은 철거가 아니라 자연에 의한 철거, 즉 붕괴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엔 황상훈 중국 건설과학원 교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며 이 장 아래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라는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샨사댐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샨사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 중부 지역은 초토화될 전망이며 코로나19, 돼지독감이나 흑사병 외에도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원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실 세계 최대의 샨사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현재는 수문을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이지만 댐의 홍수 통제 기능은 이미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고 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줄지 않고 계속 댐의 수위가 높아져 이제 11m만 남아 하늘의 뜻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댐의 붕괴를 걱정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요청으로 댐 붕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예상을 깨고 댐 하류보다 상류가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샨사댐이 붕괴될 경우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산사태로 생긴 토사나 하천의 퇴적물 또는 화산 분출물이 하천의 물줄기를 막아 생겨나는 자연호수인 원색호가 먼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분지지형인 서찬성으로 강물이 역류해 서찬성과 중증시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류 지역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며, 만약 홍수로 온세코가 차오를 경우 물길은 다시 하류를 향해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하류 도시가 피해를 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강물이 하류로 다시 쏟아질 때는 물 에너지가 한데 모여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며 온세코의 흙탕물이 하류의 모든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곳은 하류 지역에 있는 이창이 아닌 하류 중간 도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댐의 붕괴를 가속할지도 모를 지진이 지난 7월 2일 오전 스촨성 아바주 율가이현과 구이저성 비제시 허창현에는 각각 규모 3.2, 4.5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스촨성 이빈시 창녕에는 규모 3.3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고 진원 깊이는 8km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6월 27일 산사댐 상류 지역인 스촨성 내장시 웨이위안현에도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위난성 포울시 장청현에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여러 수력 전문가들은 산사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산사태가 댐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2일 산사댐 상류 지역에서 하루 동안 3번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0일간 연속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장강지류인 청강 상류의 샤스댐의 부근이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거대한 토사가 강의 물길을 막아 댐 붕괴 시뮬레이션에서 언급했던 거대한 온세코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이 온세코가 넘쳐 흙과 토사가 대범벅이 된 걸쭉한 물이 하류를 덮치면 하류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댐 붕괴의 신호탄이며 중국 공산당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면 한국에 있는 공산당도 같이 괴멸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댐이 붕괴될 경우 최적의 대피 장소로 샨사댐 하류의 후베성에 있는 선릉자를 한 목소리로 지목했습니다. 선릉자는 해발 1200km 되는 면적의 80%가 산인 산악지역입니다. 해발 2000m 이상의 산이 20개, 이 가운데 6개는 해발 3000m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화 속 인물 신동이 약초를 캤다고 알려진 원시림으로 유명합니다. 샨사댐은 애초부터 자연을 역행하는 대규모 인공 구조물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으므로 무너져야 하지만 붕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재앙이 댐 하류에 있는 모든 도시를 쓸어가 버릴 것은 자명하지만 하류의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주변 지역과 주변 다른 나라들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시간 거리에 중국의 핵발전소가 60개 정도 위치하고 있으므로 댐이 붕괴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면 핵물질이 주변으로 누출되어 그야말로 한국은 끝장이 납니다. 아무리 이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핵 적대시 정책을 폐방해도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댐이 붕괴하지 말고 이번 중국 사태가 끝난 후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댐을 자진 철거해주기 바라는 마음이지만 중국 공학자 내성저 교수는 수완대에는 경험이 많은 수력발전 전문가가 많다고 말하면서 졸업생 다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했고 댐을 연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의 동문들은 샨사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폭파하자니 어떻게 폭파해야 할지 모르고 철거하자니 어떻게 철거해야 할지도 모르고 유지하자니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며 이제 남은 일은 하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2020년 6월에 구이저성 웨이닝현 수샨에서 지진이 있기 전 이 지역에 영의 소리가 들리는 괴성이 10일간 울려 퍼져 주민들이 공포감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영의 소리가 지진 전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이 영의 소리는 꼭 지진이 발생 장소와 일치하지 않아 성경 속의 전사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